자, 모집단과 표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나옵니다. 자, 통계 조사를 하는데 통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전수 조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수 조사는 전체의 모든 그 자료를 조사를 하는 거고 표본 조사는 전부 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자, 전수조사 보시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표본 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전수조사를 항상 하면 정확하겠죠, 자료가. 근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거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를 뽑아서만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이제 표본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이라고 나오는데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단은 원래 집단이고 거기에 뭐 일부를 뽑은 것을 표본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그 통계적 추정 파트의 전체적인 그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유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추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과 추출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해요. 밑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하는 조사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 조사하는 거니까 전수조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몇 시간 내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중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경우를 표본조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전수조사보다 표본조사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이렇게 보잖아요. 등급 같은 거 매길 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전체 인원을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뭐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생각한다기보다는요, 용어들을 좀 어떤 뜻인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원의 도입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표본에서 표본을 뽑는 게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나옵니다. 임의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자, 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게 이제 복원 추출이고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주머니에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두 장을 뽑을 거예요. 자, 한 장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2를 뽑아요. 2를 뽑잖아요. 뽑고 2를 안 넣고 뽑는 거는 비복원 추출이고요. 2를 뽑았는데 2를 넣었다가 4개 중에 다시 하나를 뽑는 게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뽑은 거를 안 넣고 뽑는 게 비복원이고요. 복원을 시킨다, 우리 복구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복원은
뽑은 걸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뽑는 게 보건 추출. 뽑은 걸 안 넣고 뽑는 거를 그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 추정에서는 이쪽 파트에서는 거의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산이 편해요. 이게 비보건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그 2를 뽑고 그 다음 게 뽑을 때 확률이 변하죠. 그렇죠? 근데 비보건은 보건은 2를 뽑을 확률이 처음에도 2분의 1이고 처음에도 4분의 1이고 두 번째도 4분의 1이죠. 독립이 되죠. 보건 같은 경우는. 근데 비보건은 하나 뽑을 때마다 그 확률들이 바뀌어요. 처음에 4개 중에서 2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얘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2하고 3이 없으니까 1을 뽑은 확률이 2분의 1 해서 확률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해서 계속 바뀌죠. 종속이라서 뽑는 거가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 추출은 하나 1을 뽑을 확률이 계속 4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이 안 변해서 계산이 좀 용이하다는 그 편의성이 있고요. 보건 추출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으로 다루는 모집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뭐 10만 개, 뭐 이렇게 있어요. 인원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종속을 하기에는 되게 이제 부담스럽죠. 숫자들이 커가지고 분모도 많이 변하고 뽑는 거에 따라서 숫자도 엄청 커서 종속으로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주겠죠. 숫자가 워낙 크니까. 자,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거의 보건 추출로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1번 해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자, 건전지 평균 수명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얘가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합한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전수조사하면 건전지 수명을 다 체크하면 팔 게 없겠죠? 그죠? 남은 건전지가 없으니까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조사가 적합하겠죠? 자, 우리나라의 총인구조사, 총인구를 조사할 거예요. 뭐 평균을 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할 건데, 그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럼 얘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총 인구를 조사할 건데 일부만 뽑아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자,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조사를 할 건데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전체를 조사할 거니까 얘는 전수조사가 맞겠죠.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국에 등록된 차량을 해봐야 되는 조사할 건데 표본 일부만 갖고 하면 전체가 조사가 안 되겠죠. 자, 리을 보시면 과일의 당도 조사인데요. 모든 과일을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겠죠. 팔 수 있는 과일도 없고. 얘들 평균을 낼 거니까 표본 조사가 적합하겠네요. 자, 그래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건 기억하고 리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필수 2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개씩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세 개를 동시에 추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복원 추출이에요. 하나를 뽑잖아요. 2를 뽑았어요. 5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복원 추출은 2를 다시 넣었다가 뺄 거죠. 그렇죠? 뽑은 수를 다시 넣었다가 다시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가 5개 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도 5개가 될 거예요. 1, 2, 3, 4, 5니까.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도 5개니까 전체 교원 5의 세제곱 나와서 12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에요. 자, 3번 뽑죠. 그러면 자, 처음에 뽑아요. 처음에 1을 뽑았다고 할게요. 그럼 1이 없어집니다. 1이. 그 다음에 2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또 3개 남았죠. 마지막에 3을 뽑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이 없어져요. 그죠? 그럼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5개겠죠. 그죠? 처음에 1을 뽑았으면 나머지가 4개 나오죠. 그럼 두 번째는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3개가 남았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돼서 이거 6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종속이죠. 복원을 안 시키니까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를 동시에 추출하는데요. 이만큼을 동시에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개에서 3개를 동시에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뭔지, 그 다음에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가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표본과 추출 모집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요. 자, 어느 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해요. 뭐 키나 성적 이런 게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그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못자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원래 그 기준되는 집단이다.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을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어가 뭐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집단에서 그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x바, s제곱, s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표본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x1, x2, xn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나오고요. 자, 표본 분산 조금 다른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편차의 제곱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는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잘 나온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가끔씩 시험에 나기도 하니까 공식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표본 분산은 n-1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좀 사연이 좀 복잡해서 그냥 요쪽 파트는 요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배합을 n-로 나누는 건데 모분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모분산 같은 경우는 n으로 나와요. 그건 정확한 값이니까. 근데 표본 그 분산 같은 경우는 이게 표본들의 표본 분산이 원래 분산하고 차이가 많아서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n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n-1이 좀 더 정확하다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려서 요거는 n-1를 씁니다. 자, 모평균 m은 상수이지만 표본 평균 x 반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표본 평균 x 반은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확률 변수로 나오기 때문에 요건 확률 변수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찐해서 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밑에 그 예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나온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거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10명을 이제 뺐어요. 원래 뭐 10,000명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0개를 빼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10명을 뽑았어요. 여기에 평균을 내요. 여기에 평균하고 여기에 평균 이제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하고 모집단의 원래 평균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 수학 점수를 냈는데 평균이 70이에요. 근데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냈는데 얘가 꼭 70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임의로 뽑았을 때 뭐 80이 나올 수도 있고 6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들의 평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요 정도만 보시고, 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냐 하면요, 3번의 시도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할 때 표본 x와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일치한다. x바의 평균은 그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는 게 성립을 합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지금 요 파트에서 기억을 해둘 내용은 요거예요. 자, 모평균이 m과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되고 표준 편차는 얘를 루트 씌우면 되겠죠. 리엘 루트 씌우면 되겠죠. 요걸 루트 씌우면 될 거니까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는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게 3개예요. 자, 조금 볼게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표본을 뽑았어요. x1부터 뭐 x10까지 10개 뽑았다고 할게요. 걔네들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인데요. 사실 요게 제일 많이 나고 요거 2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잘 안 나서 어떤 학교는 일부러 좀 지역적으로 요걸 내기도 합니다. 근데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요게 모집단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 해볼게요.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그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평균은 똑같고 그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은 모집단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그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3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분포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나와 있고, 평균은 m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n이 3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인수분해나 또는 도형의 증명이나 이런 것처럼 증명이 딱 돼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 적용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뭐 키나 뭐 성적이나 모집단의 그 확률 변수가 있으면 x라고 할게요. 얘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를 m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얘를 시그마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n명을 추출해요. n명이나 n개를 추출을 하면 여기 이제 표본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 x 바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얘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본 평균 자체가 모집단하고 관련이 있기보다는 표본 평균 자체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표본 평균의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분포를 몰라요. 분포가 모르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은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요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학습을 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 0246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자, 주머니가 있고요. 0246이 있어요. 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 표는 오른쪽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카드가 한 장씩 들어가 있으니까 0, 2, 4, 6이 한 장씩 들어가 있으니까 각 카드가 뽑힐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면 자 확률 변수랑 확률량 쭉 곱해서 쭉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산을 구해주시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5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모집단에서 구한 평균 분산을 모평균 모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해 볼 게 뭐냐면 자 위에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한 장씩 2번 카드를 뽑아요.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숫자를 x2라고 해서 이들의 평균을 잡는 게 표본 평균입니다. x1하고 x2를 더해서 2를 나눈 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오른쪽 표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x1이 0, 2, 4, 6일 때에 고요. 요쪽은 이제 x2가 0, 2, 4, 6일 때예요. 그럼 요 값들은 뭐냐? 요 값들은 뭐냐면 x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바. 자, 첫 번째 요거 설명을 한번 하면 x1이 0이고 x2가 0이면 x바는 2분의 x1 플러스 x2죠. x1하고 x2가 0이니까 2분의 0 플러스 0 나와서 0이 나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 자, 또 하나 볼게요. 여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x1이 4고 x2가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x반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x1 플러스 x2고 2분의 2군요. 4 플러스 2가 나와서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은 x바예요. 그 다음에 x1이 0이고 x2가 0일 때 이 x바의 값을 알려주는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x바라는 거. 자, 그럼 여기가 x바예요. 자, 그럼 이 x바에 대한 그 확률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체가 지금 16개죠. 16개에서 0, x바가 0이 되려면 확률이 16분의 1이에요. x바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x바랑 평균이랑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x바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x바가 0일 때는 지금 하나고 x바가 1일 때는 여기 나오죠. x바가 2일 때는 여기 나오죠. x바가 3일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면 0일 때가 16분의 1, 1일 때가 16분의 2, 2일 때가 16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얘가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하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비교를 해보시면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모집단의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와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숫자를 더 키워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개로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보충학습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건 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겠죠. 요거.
요거랑 요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내용들은 그 정규 분포에서의 표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뒤에서 같이 이용이 되니까 그거랑 엮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수 예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 3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바로 구하기엔 되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 평균하고 일단 모 분산을 구하시면 됩니다. 모 평균은 2x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구했듯이 x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분모를 4로 다 통일을 해서 4분의 8 나오니까 2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산을 구할 거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한번 쓰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나올 거냐면 확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해서 거기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저 통분하느라고 4에다 1을 곱한 거예요. 점 2분의 9에서 2의 제곱을 빼니까 자 2분의 1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평균하고 모 분산을 구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 모 평균과 똑같아요. 그럼 2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4분의 원래 모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2분의 8분의 1이 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2고 그 다음에 모분산은 8분의 1이 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ml,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모집단의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포를 따른지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그 음료수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확률을 149에서 151까지 오른쪽의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집단 음료수 용량을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분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100분의 얘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을 우리가 지금 구할 거냐 하면 P에 149에서 X바가 151인 요런 확률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확률을 못 구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표준화 시켜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표준화를 할 거면 얘가 x바에서 평균이 얼마냐? 150이고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겠죠. 얘 100분의 25니까 얘가 4분의 1 돼서 표준 편차는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9에서 150 빼서 2분의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 Z로 바뀌죠. 151에서 150을 빼서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러면 2배의 0부터 2까지로 바뀌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나왔으니까 2배의 0.477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하시면 0.954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 표본의 개수만큼, 추출한 개수만큼 분산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정규분포의 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표준화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자, 필수 5번 해볼게요. 자, 비행기 탑승객의 짐 무게는 평균이 118kg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일 확률이 0.864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표준 적용표를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탑승객의 짐의 무게, 비행기 탑승객 짐의 무게를 x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니까 분산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문제마다 분산이 주어질 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 잘 해주세요. 자, 추출했습니다. n명을 추출했어요. 지금 x바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n에다가 얘가 평균 18에다가 그 n명을 추출했으니까 n분의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n분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게 뭐냐면 그 표본 평균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가 될 확률이 0.8644라고 나와 있어요. 8664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 n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확률 못 구하죠. 그냥 이 상태로는 그 함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표준화 시켜서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얘를 표준화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바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식을. 평균, 17에서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4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본 평균 z로 바뀌면 되고,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4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2배 0부터
z가 4분의 루트 n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 0.8664가 나오니까 양변 2로 나누면 0.4332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그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5일 때가 0.4332가 되니까 요 값이 1.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n이 4 곱하기 1.5 되니까 6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n은 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n의 값이 3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전에 했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그거와 연관지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